늦은 오후 미란의 사무실. 서류 더미와 조용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성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미란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펜을 들고 있던 미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성을 바라봤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 아니지? 오성은 곧장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난 같아 보여. 아니야. 난 진심이야. 다시 할게. 이번엔 진지하게 말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지난 시간의 상처와 아픔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기억도 스쳤다. 잠시 침묵하던 미란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간을 좀 줘. 갑자기라서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싫지는 않아. 오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강요는 아니야. 언제나 내 마음이 중요해. 난 그냥 내 진심을 말한 거야.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련한 설렘과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시각 DH홀딩스의 다른 사무실. 제인과 세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황기찬한테 지호 친아빠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니? 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제인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헛소리? 세리,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아이 정말 기찬 씨 아들이 맞는지. 세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지호는 기찬 씨 아들 맞거든.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거야? 제인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끝까지 우겨. 그래야지 강세리지. 세리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인 언니, 넌 항상 날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야 속이 시원한 거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지지 않아. 아침 거울 앞에 선 기찬. 넥타이를 매던 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번졌다. 이게 뭐지? 또 아프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통증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했다. 그날 오후 기찬은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안내에 따라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설마 아닐 거야. 난 아직 젊잖아. 아직 할 일이 많아. 제인에게도 돌아가야 하고 지호도 지켜야 해. 절대 아니어야 해.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기찬은 그 눈빛에서 불길한 짐작을 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황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찬은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결과가 어때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내려놓았다.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이미 온몸으로 전이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술도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된다니.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 상태로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순간 기찬의 귀에서는 웅웅 소리만 울렸다. 의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시한부 6개월? 내가 황기찬인데? 이 그룹의 회장인데?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아직 제인에게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고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병원을 나온 기찬은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강렬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눈부신 거야? 햇빛은 그의 눈과 마음을 동시에 찔렀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행인들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기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DH홀딩스 사무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운 뒤 공간은 비교적 조용했다. 제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내가 주문한 건 없는데. 상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크기였다.
겉면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받는 사람만 강재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왔다. 아, 그거요. 조금 전에 우편물 분류해주는 직원이 가져다 주던데요. 재인 씨 앞으로 온 거라면서. 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내가 기다리는 건 없는데.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팬이 보낸 선물일 수도 있죠. 요즘 재인 씨가 워낙 주목받고 있으니까. 재인은 멋쩍게 웃었다. 팬이라니요, 무슨. 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커터칼을 들어 상자를 뜯었다. 태호와 도윤이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재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낡은 아이 장난감 인형 하나, 그리고 피 묻은 듯한 종이 조각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너 다음은 지오다라고 쓰여 있었다. 제이는 손에서 힘이 풀리며 택배 상자를 떨어뜨렸다. 쿵! 인형이 바닥에 굴러나왔다. 제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손끝이 떨리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게... 태호가 다급히 다가왔다. 제인 씨, 괜찮아요? 도윤도 놀라며 그녀를 붙잡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제인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 노려지고 있는 건가? 지호까지. 그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안 돼, 지호만은.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다. 누가 이런 협박을 보낸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태호는 제인의 어깨를 붙잡고 차분히 위로하려 했다. 제인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희가 옆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눈빛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인은 집에 돌아와도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와 함께 있던 낡은 인형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지호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지호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 웃음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도윤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주먹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제인을 울린 놈이 누구든 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호까지 위협하다니 이건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 설령 그게 이 집안 내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태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제인이 충격에 주저앉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제인 씨, 누가 이렇게까지 한 거죠? 혹시 이 모든 게 내가 곁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나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태호는 자신을 자책하며 그러나 그녀를 더 가까이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기찬은 술에 취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초췌했다.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니.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제인에게 돌아가기도 전에 내 시간이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아직 끝낼 수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제인과 지호는 내 곁에 두고 죽겠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통증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세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제인 언니한테 그런 택배를 보낸 거지? 설마.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쳤던 섬뜩한 불안. 혹시 이 협박의 배후에 자신이 알던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곧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상관없어. 누가 했든 언니가 무너진다면 그건 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 시각 미란의 사무실. 오성은 여전히 미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난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진심이야.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란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오성 씨, 나도 흔들려. 하지만 지금 이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판에서 우리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오성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강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둘만의 희망을 지켜야지. 제인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낡은 인형과 붉은 협박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 다음은 지호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렸다. 제인은 지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 모습을 보자 제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지호만은 건드리지 마. 한편 도윤은 택배 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가짜였고 송장도 위조된 것이었다. 철저하게 준비한 협박,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누구지 누구냐고 제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도윤의 눈빛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져갔다. 내가 지켜야 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태호는 제인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혹시 이 모든 게 내가 그녀 곁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곁에 있어서 그녀가 표적이 된 건 아닐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지금 물러서면 진짜로 제인이 혼자가 돼버려. 난 끝까지 옆에 있어야 해. 집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기찬은 술잔을 집어던졌다. 병원에서 들은 시한부 선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6개월이라니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무너져야 해.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 줄기의 집착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래, 시간이 없다면 더더욱 제인과 지호는 내 곁에 두고 죽어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세리는 방 안에 앉아 택배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 그러나 이내 그녀의 입술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제인 언니,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기회는 커지는 거야. 세리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빛나고 있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안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오성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해야 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오직 서로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미란의 눈가에도 결국 눈물이 맺혔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제인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 속 지호의 방 창문이 확대되었다. 낮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제인, 이제 시작이야.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제인, 아이 앞에서 눈물로 무너진다. 도윤, 진실을 쫓으며 그림자가 된다. 태호, 죄책감과 보호 본능 사이에서 흔들린다. 기찬, 시한부 선고 앞에서 광기로 폭발한다. 세리, 두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노린다. 미란과 오성,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꿈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호를 향한 시선, 새로운 그림자가 다가온다. 여왕의 집 95회. 누가 사랑을 지키고 누가 사랑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리고 진짜 위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